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송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합터뷰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합터뷰를 진행할 합격생을 소개를 드릴 건데 정말 잘 들어주실 부분이 바로 이 학생이 6개월 만에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수험 생활을 가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현직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러한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또 합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먼저 우리 희진이 학생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먼저 6개월 만에 붙었다는 거 다시 강조해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임희진입니다. 18년도 지방직 8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현재 의왕시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시험은 2017년도 12월 추가 채용이었고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201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최종 합격했으니까 약 6개월 정도의 수업 기간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아마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들은 아실 거지만 이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경이적인 기록인 것 같고, 일단 이 친구 자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사실 당락을 좌우짓는 게 필수 과목의 점수인데 필수 과목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2017년 12월 시험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각각 65점, 55점, 40점이었습니다. 영어가 55점이었다고요? 네. 예,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2018년 5월 지방직 공개 채용에서는 각각 75점, 90점, 80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지금 영어를 제일 높이 받으신 거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벌써 영어가 35점이 오른 거고 한국사 40점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너무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한국사하고 국어는 시간이 지나고 회독을 여러 번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오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물론 영어도 암기 과목이지만 언어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정성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희진이처럼 35점이 오르려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선택 과목이랑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랑 영어 과목 점수를 올리는 것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이 제일 잘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영어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는 어법이랑 어휘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조원끼리 하루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를 만들어서 돌려서 풀었고요. 한자 경우는 제가 거부감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신민숙 선생님 한자 특강 강의를 들으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경우는 하루에 모의고사를 2회분 이상 풀면서 주제나 예시 등을 구분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죠. 비문학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을 묻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좀 집중하다 보면 전체 맥락을 읽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대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국사는 어떻게 되죠? 저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에 1회독이 힘들어요, 사실. 이제 현강이랑 그래서 인강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 같고요. 현강으로는 예를 들면 뭐 선사고려시대까지, 그리고 근현대사를 현강으로 듣고, 그리고 인강으로는 따로 조선시대랑 일제시대를 들었었고요. 이제 1회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필기노트나 이런 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인강으로 또 한 번 더 듣는 방법도 있었고요. 이제 기출문제랑 하프모의고사를 매일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답도 이제 매일 정리를 했었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문화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 사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까먹거나 하진 않는데, 문화사는 워낙 익숙하지도 않고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냥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독을 여러 번 해서 네. 계속 읽을 수밖에 없었다. 영어 그렇죠. 단어처럼 그냥 계속 읽고 보고 하는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 독서실에 있었는데 이제 앞에 3면이에요. 앞에랑 옆에가 있는데 그렇죠. 시대별로 나눠서 그 문화사 사진들을 다 붙여놨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이제 사료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인물에 대한 사료나 어떤 뭐 책 같은 것도 그거 문제를 풀다 보면 사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책에 사실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따로 찢어가지고 이제 공책에 따로 붙여놓고 자주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희진 씨만의 사료집을 만들어서 네.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봤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일단 우리 영어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영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영어 공부 방법이랑 틀을 잡아주는데 선생님 수업이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첫 시간에 문법이랑 독해 각각 기본서 문제 푸는 양을 딱 몇 문제 정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수업 끝나고 뭐 일주일 한 주 동안 다음 수업이 돌아올 때까지 그거를 풀면서 양을 정해줬으니까 습관을 잡을 수 있었고요. 처음에 알려주신 대로 하다가 점차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문법이었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좀 더 늘리고 독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양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리 기본반 수업 시작할 때 OT 맨 첫 시간에 뭐 문법 문제는 몇 개씩 풀고 그다음에 독해는 몇 개씩 풀고를 알려드리거든요, OT 때.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맨 처음에 이제 공부 습관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따라오는데 막 급급한 거죠. 근데 희진 학생처럼 일단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일단 양이 많지 않으니까 매일 그걸 공부하면서 습관을 들였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걸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법 파트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았던 게 문법 파트였었는데요. 문법의 경우는 다른 영역이랑 달리 좀 암기랑 이해가 한꺼번에 둘 다 바탕이 되어야지 그렇죠.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그런 예시를 들으면서 이해를 확실히 했었고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랑 꼭 외워야 될 부분을 다 찝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할 때도 그렇고 이제 복습할 때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하프 모의고사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 이외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제가 원래 그냥 일반 문제풀이 강의 자체는 문제를 풀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독해하고 이런 것 자체를 집중을 잘 못해서 문제풀이 강의에는 다 사실 거르는 편이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 얘기를 처음 꺼내줘가지고 이제 제가 듣게 됐어요. 한 3월 때부터 들어서 약 2달간 정도 들었는데 되게 짧게 들은 거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얻은 효과는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시간을 딱딱 정해서 많지도 않고 딱 10문제씩을 푸는데 그게 뭐 감을 익히는데도 되게 좋았고 하루 전날에 단어를 외웠던 단어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PPT를 계속 띄워주셔가지고 단어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복습을 하는데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배웠던 단어를 보여드리면서도 그날 배웠던 단어도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고 그리고 또 되게 비슷한 단어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비슷하게 생긴 단어나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 내는지 막 그런 걸 좀 정리해드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해 주시길래 저도 좀 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그 우리 현장 학생들한테도 그 하프 모의고사 이 수업이 굉장히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사실 준비할 양이 또 많은 수업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영어를 일단 무조건 10문제를 푼다. 그런 컨셉 하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10문제를 풀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안정감 느끼시는 것 같고 정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시험지를 모아서 보면 그게 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면 단어도 복습할 수 있고 문법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효과를 또 톡톡히 보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제가 좀 부끄러운데 그 송이쌤을 선택할 이유가 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해요. 제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이제 여러 쌤이 계신데 굳이 왜 내 수업을 들었니?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묻기도 좀 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송이쌤,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처음에 영어 강의를 선택할 때 이제 인강을 먼저 하기 위해서 듣는 그런 예시 강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샘플 강의. 네, 그렇죠, 샘플 그렇죠. 강의를 듣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까랑까랑하게 그렇죠. 귀에 쏙쏙 박히는 목소리여가지고 제가 또 막 그 말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들려서 집중이 안 돼서 졸리고 이러다 보니까 발음도 또박또박하게 해주고
이왕이면 영어 수업이니까 발음이 좀 더 좋으면 참고해서 괜찮아서. 더 열심히 네. 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좀 소통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좀 잡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필기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필기를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PPT를 되게 정리를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따로 제가 시간을 들이면서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이 PPT를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필기를 하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고 제가 중요한 내용이랑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래서 좀 덜 중요한 부분을 좀 구분해가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좀 다르게 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는 또 학생들하고 또 친하게 잘 지내는 걸 좋아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또 마음에 드셨다고 또 들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1월에 수업을 들을 때 그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끝에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스터디 저희끼리만 하는데 항상 영어 수업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늘 오셔서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하나씩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잘 다가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냥 저는 애들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사실 갔던 건데 또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수험생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 개념 강의는 하나 제대로 된 거는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시간이 조금 더 많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학부모교사는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쌓이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오랜 기간 들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학부모교사를 좀 더 오래 했으면 더 편하지 100점 맞을 수 않았을까 있었는데. 그런 그렇죠. 아쉬움이 좀 있어서 100점 맞았어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학부모교사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지금 여러분께서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거는 학부모교사를 잘 이용하셨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래서 요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빨리 성급히 하죠. 제가 부끄러우니까. 제가 월요일, 목요일은 국어, 화요일, 금요일은 영어, 그다음에 수요일, 토요일은 한국사 이렇게 나눠놓고 그 사이사이 틈새에 선택 과목들을 같이 배분해가지고 돌려가면서 했었어요.